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한창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을 때 아이유는 한 오래된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요즘에도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시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된다고. MC님이 언제나 그렇듯 웃는 얼굴로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걸 보면 아,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생각한다고. 비록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죠. 굳이 드러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신만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청춘 PD야만큼은 언제나처럼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청춘 PD야가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일상 속 찰나의 안심이라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늘 그랬듯 12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아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아아를 포기하고 뜨아를 시작한 기린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폭설주의보를 뚫고 용인에서 3시간 동안 달려온 이플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거리가 미끄러워서 슬픈 타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눈 내린 거 보셨죠? 네. 눈이 정말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왔어요. 그리고 오늘 되니까 좀 미끄럽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눈이 얼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다들 조심히 오셨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 오면 대한민국 입시를 거친 사람으로서 제 입시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녹음일 기준으로 정확히 2주 전에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이미 성적표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2025 수능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면서 12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시작해볼까요? 1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2025 수능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난이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이번 수능은 2004학년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지원한 수능이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죠. 이번 수능은 다행히 별다른 큰일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저희가 봤던 수능은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수능 썰이나 입시 썰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이때부터 빨리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능 공부를 했어요. 네, 저는 공부할 때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먼저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고 잠도 일정하게 자고 생활 패턴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능 전날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능 전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만 남겨두고 책들 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책을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다고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거짓말. 네. 근데 이제 캡처한 거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믿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말 세상이 날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네네. 정말. 그래도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 역사상 처음으로 시험 일정이 연기됐던 수능의 당사자가 기린님이셨군요. 네. 와,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혼란스럽네요. 일단 저는 완전 수시러였어요. 수능 성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서
수시 접수가 끝난 후부터 다 끝난 것처럼 놀았었거든요. 수능 끝나면 수험표로 어디서 어떤 혜택을 받을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로만 듣던 수시 6강탈을 해버려서 아쉽긴 했는데 1년도 공부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정시 성적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시 발표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치 뭔가 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실패작이야 막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정시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정시로 대학도 가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네, 물론 지금 잘 학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수능하면 6강탈의 슬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입시를 생각하면 누구나 씁쓸한 기억 하나쯤은 있죠. 네. 저는 사실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면접을 본 케이스라 수능을 치지 않았어요. 모의고사도 온전하게 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사실 동생이 올해 수능을 치렀는데 저는 진정한 입시를 치른 게 아니라며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 공부하신 분들 아주 존경하고요. 저는 대신에 3년 내내 이제 내신과 과제 연구로 스트레스 받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외부 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수상 이력, 활동을 시험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때는 자소서가 있었어서 자소서 정말 열심히 쓰고 5차, 6차 피드백까지 받고 막 엑셀표 그려서 지원 가능한 대학 보고 또 막 한 학년 내에서 지원하는 학교 학과 명수를 표로 붙여서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3학년 2학기 들어가서는 다들 면접 준비하느라 각자 스터디 꾸려서 면접 연습하고 다른 학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면접 볼 때는 엄청 떨려서 막 청심환 먹고 예상 질문 리스트 계속 보고 저는 또 지방에 살았으니까 하루 전에 상경해서 면접 보는데 막상 면접은 5분,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기 시간은 굉장히 길었고 오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격 발표 난 대학이 가장 먼저 발표가 나서 마음 편하게 남은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같은 고등학생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안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놀기만 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이.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딱 됐는데 이게 내신으로는 도저히 못 가니까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수능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다녔었고 나머지는 뭐 EBS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이 딱 됐는데 수능 전날이죠. 이제 수능 전날부터 저는 딱히 긴장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오. 모르겠어요. 왜 긴장이 안 됐는지는. 뭐 좀 둔한 타입이긴 한데 제가 막 엄청 떠는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막 또 엄청 천하태평하고 그런 타입도 아니거든요. 근데 긴장이 안 돼가지고 뭐 여튼 그렇게 수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국어를 푸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수능 볼 때 또 국어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쵸. 네, 네. 그때 제 기억으로 1등급 컷이 84 아니면 88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엔 84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80점대였던 거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국어를 보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수험장이 보통 같은 학교면 많이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애들이 다 망했다고, 국어 너무 어려웠다고, 자기 막 몇 문제 못 풀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듣고 야, 이거 나도 망했다. 저도 망했거든요. 사실 저도 몇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나도 망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약간 나만 망한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나머지 시험은 그냥 무난하게 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수능 끝난 기념으로 저의 핸드폰을 바꿨던 추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수능이 끝나면 타쿠님처럼 핸드폰을 바꾸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아빠가 해주셨던 약속이 제가 그때까지는 아이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네가 대학을 가면 바꿔주겠다. 그래서 생애 첫 아이폰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
애플 생태계로 갈아타고 지금 사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불편해요. 오. 예쁨을 위해 너무 포기하는 실용적인 것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흔히들 지금 수능이 끝난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들 하잖아요. 수능이라는 아주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수능을 끝내고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이건 지금 꼭 하셔라 하고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다들 있으실까요? 저는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서 수능 끝나고 열심히 알바를 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이 약간 여기저기 알바 구하고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뭔가 계속 학생 신분으로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본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하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수능 끝나면 놀 시간이 정말 많으니까 좋은 알바 구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 추천해요. 저는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녀온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여행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너무 설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까 여행은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수능이 끝나면 정말 뭘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요? 이제 좀 가물가물해지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수능 끝나고 이플님처럼 학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게 사실 성인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수능 끝나고 한 달 반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딱 성인이 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었는데 네, 그때만큼 정말 아무 걱정,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는 때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리겠다 싶을 정도로 노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이 수능 끝난 고3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3년 동안 한 달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때까지 참았던 거 다 하시면서 뭐 밀린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해리포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했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제가 또 그 전에는 해리포터를 한 번도 안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도 끝나고 논술도 끝나서 진짜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해리포터 정주행 정말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놀고 먹고만 하는 게 좀 지루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운전면허는 저는 꼭 따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 2-3명 또 꼬셔가지고 같이 운전면허 준비하면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재밌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앞서 이제 기린님이랑 타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정말 뭘 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각자 계획하신 것들도 있을 테고 버킷리스트를 만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족,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운전면허 취득은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시간이 많은 지금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부모님께 술 배우셔서 또 각자 자기 주량을 깨닫고 흑역사 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막상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 할 일들이 휘몰아칠 수 있어서 뭐 교환학생, 전과, 복수 전공 등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시면 미리 계획해보시고 공부로 갈아 넣은 몸을 재활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막 수능 마치고 할 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셨던 거 마음껏 하시고 안전 주의하시고 만약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2025 학년도 수능과 입시를 치르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3위 이슈는 마무리하고 2위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1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HSP 테스트의 유행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하말넌만이 소개한 HSP 테스트가 MBTI를 뒤이은 새로운 유형 검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의 약자로 주변의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테스트가 한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MBTI처럼 자기 이해를 돕는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관리하려는 관심이 증가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녹음을 위해서 각자 이 테스트를 해보고 오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타코님부터 공유해주세요. 네, 저는 해보니까 그 MBTI보다 HSP 테스트가 훨씬 문항수도 적고 간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시간 나신다면 재미삼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민감도 점수가 40%라고 하면서 평균보다 17.2% 낮다고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둔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평균보다 너무 많이 낮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또 반성도 하고요. 네, 좀 반성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54%로 중간 정도의 예민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막 엄청 예민하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무던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에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어요. 아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56%로 중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보다 한 1.2% 정도 낮다고 나왔는데 저도 역시 초민감자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보니까 보조 척도로 흥분도, 미학적 민감도, 낮은 감각적 임계치가 있잖아요. 네. 저는 미학적 민감도는 좀 낮은 편이고 낮은 감각적 임계치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극을 받으면 불쾌한 경향이 높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닌데 제 생각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플님은요? 저는 60점이 나왔어요. 네, 아치님이랑 4% 차이밖에 안 나는데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높네요. 구체적으로는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에 평균보다 낮은 타코님과 높은 이플님, 그리고 딱 중간인 저와 기린님까지 정말 골고루 있네요. 그러게요. 다들 테스트 이전에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테스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부분엔 조금 예민하다 혹은 둔하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테스트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 무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실수나 잘못에 되게 예민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일단 열심히 그 상황에서는 일단 열심히 만회하고 집에 가는 길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저는 복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 혼자 집 가는 길에 괜히 또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막 말 실수한 거 없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만약 그게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좀 그런 자리에서 말 좀 줄이자, 타코야. 이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막상 만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반응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남들은 별로 큰 신경 안 쓰고 한 말이나 행동일 수 있는데 전 그걸 좀 곱씹고 계속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엄청 예민하게 그러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사람들 반응을 많이 살피는 편이었어서 눈치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질문 중에 있던 건데 저는 카페인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카페인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속이 안 좋아져서 맞아요. 네. 시험 기간에도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아예 못 먹어요. 제 몸이 카페인에 예민한 것 같아요. 아치님은요? 저도 사실 카페인 생각하면 카페인이 되게 잘 받는 몸이라고 해야 되나? 막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조금 저는 덤덤하고 무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못 참는 거 생각해보면 못 참는 게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예의 없는 거, 버릇 없는 거 못 참고 막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 어질러진 방 이런 거 잘 못 참아요. 보이면 치워야 됩니다. 깔끔이구나.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와이파이랑 엘리베이터, 걸음 속도 느린 거 되게 불편해하고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높은 인구 밀도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네. 사실 묻어나다고 하는 게 맛이나 냄새, 미학, 뭐 소음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저도 당연히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깔끔한 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HASP 테스트가 이 감정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자극도 포함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이제 다른 거는 잘 못 느끼겠는데 청각이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소리도 잘 듣는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쯤에 귀에서 계속 이명처럼 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건강 염려증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바로 이비인후과로 가가지고 아, 이런 증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검사를 권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엄청 자세하게 했어요. 네. 그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를 들었는데 쌤께서 제 귀가 엄청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쌤이 말씀하시길 그 개미 소리까지 들리겠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머즈인가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삐 소리 같은 걸 의식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신경이 덜 쓰이는 것 같아요. 조절도 가능한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초능력인데. 음량 버튼이 있나요 거기? 음량 조절 원하는 버튼이? 대로 아, 역시 소머즈네요. 네. 저희 모두 이번 이슈를 통해 HSP 테스트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 둔한지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재밌으니까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1위를 소개해 볼까요? 1위는 바로 3인조 혼성그룹 제스비의 핫 데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그룹 제스비가 지난 11월 11일 너와의 모든 지금을 발매하며 가요계에 데뷔했죠. 제스비는 SBS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의 기획으로 탄생한 혼성그룹으로 방송인 제재, 유튜버 승원스, 댄서 가비가 멤버로 참여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300만 원이라는 제한된 제작비로 진행됐지만 황현, 재아, 김이나 등 K-팝의 정상급 제작진과 댄스크루 라치카, 최영준 안무가, 권은비, 최애나 등의 지원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데뷔곡인 너와의 모든 지금은 청춘과 성장의 서사를 담은 내용으로 대중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죠. 다들 제스비의 데뷔곡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제스비의 무대 영상을 봤었어요. 그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3명의 멤버가 어떻게 그룹으로 활동을 하지 싶은 마음에 그냥 신기하다는 느낌 정도만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들은 노래가 너무 좋길래 아, 이 노래 뭐였더라 했는데 그게 제스비 노래였더라고요. 멤버 조합이나 화제성 이런 걸 다 떠나서 노래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냥 신나는 느낌이 아니라 좋더라고요. 뭔가 신나는데 벅차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가사도 좀 울림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문명특급 채널에서 괴잔 축제 연습, 제스비 그룹명 결정, 작곡가 섭외, 안무 연습 영상까지 많이 챙겨봤었던 터라 노래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뮤직비디오부터 봤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각자의 자아에 흠집 하나 나지 않았던 시절들을 저예산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또 노래가 시텝팝 같이 아련하면서 벅차오르는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멜로디라서 한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2절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댔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라는 가사도 너무너무 좋고요. 멜로디는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파트에서 승원스의 간드러지는 가성 처리가 마음에 들고 넌 다른 나야 파트에서 3명이 모여서 한 손을 뻗어서 가위 모양으로 내밀며 하는 안무도 좋아합니다. 저도요. 기리님은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위클리 청춘을 준비하면서 제스비라는 그룹을 처음 알게 되었고 노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세 분들 이름과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멜론 탑배교도 드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래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멜로디랑 후렴구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왠지 좀 캐롤 느낌도 나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리님처럼 이번 위클리 청춘 준비하면서 제스비라는 그룹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래 저는 그 제스비 멤버 중에서 제제님하고 가빈님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승원스님은 몰랐어요. 네. 진짜요? 네네. 우와, 그래서 대박. 이번 기회로 좀 처음 알게 됐고요. 문명 특급으로 이제 승원님을 보면서 승원님도 이게 텐션이 장난이 아니시다. 끼가 장난 아니시죠? 네, 라는 걸 좀 느꼈고 제가 또 잠깐 봐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유튜버 레오제이님이랑 약간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저는 기리님은 캐롤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레트로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그 유재석님하고 이효린님, 빈님이 같이 불렀던 그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게 제 취향에 너무 찰떡이었던 노래였습니다. 타코님이 정확히 느끼신 게 실제로 제스비가 본인들 스스로를 가성비 싹쓸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스비는 방송인, 유튜버, 댄서가 모여서 만든 그룹이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세 사람이 모인 것도 신기하고 모여서 가수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것도 참 놀라운데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리님부터요. 네, 사실 이 세 분이 가수가 아니시잖아요. 그쵸. 근데 가수가 아닌 세 분이 모이셔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무대에 선 세 분의 모습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은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최고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뭘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저 요즘 많죠. 하고 싶은 거 네. 많은데 비밀입니다. 비밀. 네. 비밀도 많네요. 네. 네, 저는 그 방송인, 인플루언서, 댄서 이 세 사람이 노래라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독특하고 한편으로 저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도 같아요. 저는 유독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항상 주저하고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주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분들이 하기도 전에 실패를 걱정했다면 과연 이 콘텐츠를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 먹어도 고라는 마인드로 새로운 도전을 했던 세 사람의 여정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또래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런 마인드와 행동을 좀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제스비 프로젝트에 도움 주신 분들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다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뭐 이번 활동만 하고 그 사람들을 안 볼 것처럼 정말 인맥을 다 끌어다가 활동을 한 거거든요. 저도 막연하게 제재의 그룹 데뷔를 상상해보곤 했는데 결국 해내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맞아요. 승원스의 경우에도 사실 인스타 라방에서는 끼가 넘치지만 엄청난 내향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스비 활동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승원스는 또 조금 더 다듬어서 진짜 가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스비가 최영준 안무가님께 안무 시연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안무 저작권을 등록하는 선례를 남겨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또 좋은 영향력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문명특급 채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정말 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안무가, 뭐 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코디 등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예상하지 못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조합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유쾌함과 독창적인 콘텐츠가 탄생한 게 아닐까요? 이러한 도전이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면서 다름이 곧 조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스비의 이런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저희 같은 청춘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김이나 님이 이번 노래 가사를 작사하기 위해 멤버들에게 당신의 자아에 기스 하나 나지 않았던 무모하고 반짝였던 때를 적어와 달라는 숙제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나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의 자아에 기스 하나 나지 않았던 모모하고 반짝였던 때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저는 20살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네. 지금도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뭔가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고 또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이유 없이 신나 있고 뭔가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놀고 뜨거운 사랑도 하고 또 아픈 이별도 하고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유일하게 돌아가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멋지네요. 네. 저는 글쎄요. 제 인생에서 무모하고 반짝이는 때는 뭔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도 공부도 연애도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멋지네요, 이분이. 네. 감사합니다. 술을 먹다가 신나면 그냥 다음날 수업 안 가야지 하고 늦게 마시면서 놀기도 하고요. 잠시 철회할게요. 근데 지금은 자아의 기스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릴 땐 뭔가 무모하고 반짝였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아무튼 저는 지금이 가장 반짝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6살, 7살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행동해도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으로 포장되어 사랑받을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냥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어울려 놀고 저녁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고 친척들과도 가족들과도 함께 재밌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기억들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때가 제 자아에 흠집 하나 나지 않았던 때는 맞지만 무모하고 반짝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흠집 없이 무모하고 반짝이기보다는 무모하고 반짝일 때는 흠집과 상처가 동반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나의 반짝임은 흠집과 상처와 함께였는데?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야, 명언이네요. 멋있다. 그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안 온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의 전성기, 나의 네.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자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자아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또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아직은 자아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지금 또 사회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저희가 대학교가 고등학교 때와는 좀 또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네. 세상이죠. 네, 그래서 여튼 저는 저의 자아에 더 이상 기스가 나지 않고 무모하고 반짝이는 때는 30대 중반에서 40대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는 10대, 그리고 20대, 30대의 수많은 기스들 덕분에 오히려 자아가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져서 제가 어떤 무모한 일을 하더라도 저 자신을 믿고 그로 인해서 제가 반짝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타코님의 생각도 정말 멋있는데요. 네, 진짜.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타코님의 바람대로 그때쯤 되면 저희 모두 더 단단해지고 또 유연해져서 어떤 기스에도 금방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지만 이쯤에서 12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방송 클로징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가 유독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수능을 생각하면 자아의 기스 하나 없이 무모하고 반짝였던 때를 가졌던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 싶기 때문인데요. 꼭 수능을 겪지 않았더라도 무한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오롯이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라는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든 우리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아의 기스 하나 나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고 혹은 그런 때가 올 거라 기대하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다 기스난 자아를 세심히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지지 못한 채 아픔을 외면하며 살게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우리의 상처가 더 주목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두루뭉술한 말로 포장되지 않고 정확한 언어로 위로받고 치료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 의해서가 어렵다면 스스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MC 아치, 이펠, 기린, 타코였습니다. 안녕. 제제 승원 까비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노래도 됐던 그 나이에 이유 없이도 특별했었지 그때 그게 난 그리운 거야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모았어 안 되면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불빛들보다 더 멋있게 빛나고 있어 재수는 위트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